유럽에서의 생활이 부러워? 부러워? 유학, 이민, 외국에서 단기간 살기 전에 혹은 외국의 삶이 궁금하신 분들 보세요. 그리고 한국이라서 사는 게 힘드신 분들도 보세요. 여러분, 유럽에서 유학, 이민 같은 외국에서의 삶은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참고로 오늘의 영상을 끝까지 안 보시거나 넘겨보시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어느 것도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필력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주세요.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이에요. 세계 어디를 가든 결국에 사람 사는 곳이라는 거. 그거를 제일 처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특히 또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주위에서 제가 외국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지인들 반응이었어요. 반응의 대부분이 좋겠다, 부러워 이랬거든요. 유럽 생활에 환상을 가지신 분들, 특히 한국인들은 외국에 대한 환상이나 동경이 좀 큰 경우가 많잖아요. 제 생각에 유럽 여행을 다녀가신 분들, 그런데 보통은 몇 달, 몇 주 이렇게 다녀가시지 않고 아예 짧게 그룹 여행으로 오시는 분들의 환상이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다 아시다시피 한국의 경제 지수가 특히 경제적 성장 지수에 비해서는 엄청 낮죠. 그래서 사실은 너무도 당연할 수 있고 이해도 잘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행 혹은 업무 때문에 잠깐 유럽 여행을 다녀가신 분들이 과연 그곳을 제대로 경험한 걸까요? 보통 여행을 오게 되면 정해놓은 곳에서 정해진 시간에 맞게 숙박을 하고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과 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잠시 다녀가기 때문에 보통은 자신의 평상시 누릴 수 있는 것보다 최대치를 누리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그 지역의 화려한 관광지에서 시간을 보내고 특식을 찾아 먹고 물론 안 좋은 일을 여행하면서 겪을 수도 있지만 되게 이렇게 한두 시를 마치고 다른 도시로 가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연 거기서 살거나 유학하는 사람들의 일상일까요? 네, 어떤 부분에서 한국보다 좋은 점이 분명히 많고 여유가 있다는 것 또한 확실해요. 유럽은 많은 것들이 지금의 한국보다는 좀 아날로그적이고 국민들의 정서도 경쟁, 서두름 이런 것과는 좀 거리가 많거든요. 사회보장 제도도 잘 되어 있기도 하고 이런 면들이 사람들의 심리적 안정을 좀 높여주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또 그런 느린 삶의 속도로 인해서 사람들이 여유가 많다는 거는 좀 확실히 맞아요. 상승관계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물론 단점도 많지만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어느 봄날 잔디바디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책을 읽고 유럽 친구들과 히히낙낙. 네, 맞아요. 가능한 곳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그곳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파라다이스가 아닙니다. 긴 시간 동안 본인을 그곳에 들여놓는 것은 여행이 아니라 삶 그 자체예요. 장소가, 환경이 인생에서 엄청난 영향을 차지하는 건 맞지만 예를 들어서 다수가 느끼는 지금 한국의 해주선에서 그곳으로 간다고 갑자기 낙원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국만 아니면 괜찮을 것 같다. 어쨌든 이보다는 나을 것 같다. 그런 생각으로 나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혹은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나오시려면 명심하셔야 할 분입니다. 당신은 외국인입니다. 자국이 아닌 외국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즉 대한민국 안에서 살고 있을 때 우리는 대부분 국가라는 존재를 잊고 살게 되죠. 거기서 태어나고 자라고 생활했으니 그럴 수밖에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외국을 가서 특히나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 살게 되면 자신이 자국민이 아닌 외국인이라는 느낌뿐 아니라 그런 인식이 점점 확실히 강하게 들게 돼요. 그곳에서 나고 자란 2세들 또한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외국 생활을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외국에 짧게 다녀오셨거나 하신 분들은 저의 이 부분이 별로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저도 살면서 한참 후에야 느끼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 이것은 그곳에서의 적응, 비적응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특히 저는 어릴 때 유학을 가서 학생 신분에서 벗어나서 사회인으로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제가 외국인이라는 걸 더 많이 느꼈거든요. 그전엔 물론 어렸기 때문에 지금만큼 그런 의식이 높지 않았을 수도 있고 제가 살고 있는 도시들로 인한 차이점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단순히 환경이나 조건적인 이유만으로 설명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것들은 다양한 강도의 인종차별 그리고 잊을만 하면 드문드문 느껴지게 되는 비자 문제 정도를 크게 들 수 있어요.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한 2년에 한 번은 비자를 계속 연장을 해야 되는데 동독과 서독의 분위기가 다르긴 하지만 굉장히 마음이 무거울 수 있어요. 저만의 개인적인 느낌과 생각이 아니라 비자 연장하러 가야 되는데 오늘 잘 되겠지? 괜히 운 없어서 누구는 똑같은 조건인데 1년 받았는데 나는 6개월 주는 거 아니야? 등등 다양한 사례들이 정말 복불복으로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을 할 때 나는 외국인이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드문드문 찾아오게 되죠. 그 두 가지쯤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막상 겪어보면 그저 그렇게 만만한 것들만은 아니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언급해 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세 번째, 언어의 장벽은 생각보다 높다. 사실 요즘은 너도 나도 영어를 곧잘 하는 시대이고 또 이런 경우에는 영어를 쓰는 영어권에 가게 되면 외국 생활을 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단기간이 아닌 생활을 그곳에서 장기간 해야 한다면 또 말이 달라질 수 있어요. 세상에는 셀 수 없을 정도의 언어적 표현과 단어 수가 있죠. 우리가 배워오고 들어온 영어의 주제나 관련 소재들이 과연 거기서 살 때도 충분할까요? 그런데 저는 영어권만이 아닌 유럽 전체에서의 삶 혹은 생활에 관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어릴 때 어학의 소질이 좀 있는 편이었고 언어를 배우는데 흥미를 많이 느끼는 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학의 장벽은 꽤나 높다고 생각해요. 네, 물론 영어보다 독일어가 어렵고 복잡하고 까다로워요. 실제로 하버드의 언어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아시아인이 배우기 어려운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하는 언어 중에 독일어가 있었어요. 물론 지금의 베를린은 영어만 해도 어느 정도는 사는데 큰 지장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또 오래 살게 되면 달라질 수 있죠. 언젠가는 그 언어의 장벽이 올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언어이든 간에 그곳에서 산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방대한 부분의 단어와 표현력을 갖추지 않았을 때 힘든 부분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들 생각하시죠? 이거는 실제로 제 주위의 경험담이에요. 어학연수 1, 2년 혹은 많게는 3, 4년 다녀오면 다 알아듣고 그냥 다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대충? 네, 맞아요. 대충 어느 정도 듣고 어느 정도 말하려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아시아인은 아시아권 언어를 좀 더 빨리 배우고 유럽인들은 알파벳권 언어를 좀 더 빨리 배우죠. 그리고 개개인의 차이도 있고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2, 3년 배우고 와서 다 해결될 부분이라면 옆집 순이와 철수도 통역가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2, 3년 외국에서 살다 보면 분명히 언어는 늘게 돼요. 그 차이가 사람마다 굉장히 큽니다만 그래서 살다 보면 다 언어는 하게 되니까 아무 문제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더워서 좀 벗고 왔어요. 언어가 안 돼도 한계는 있지만 어느 정도 소통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제 주위에 실제로 꽤 오랜 시간 언어로 고생하는 지인들이 많았어요. 어떤 학교에 다녀서 공부를 해야 할 경우라면 당연히 그 자국의 언어를 해야 하고요. 그게 아니어도 살러 오셨을 때 언젠가 그냥 살다 보면 되겠지라고 했을 때 절대 되지 않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3년, 4년이 지나도 병원을 가거나 뭔가를 할 때 주위의 지인분들한테 부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외국을 나가지 말라, 나가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혹시나 외국에 나갔을 때 장점보다 단점이 너무 크다 이런 식으로 인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장점, 단점이 아니라 나름 오랜 외국 생활의 경험자로서 약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서 드린 말씀이니 주제에 맞게끔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은 외국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어떤 의견에 조금은 보탬이 될 수도 있지 않나 하고요. 언제든 우리 모두 다 힘든 일도 그저 그런 일도 혹은 좋은 일들도 다 겪게 되는 것이 우리네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헬조선을 절감하고 있는 한국에 계신 분들, 낯선 나라 낯선 땅에서 그 누구도 없고 나 혼자인 것 같은 외로움에 몸서리 치시는 분들, 혹은 실제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낙원이 아니라 현실적인 생활의 어려움을 외국에서든 한국에서든 힘들게 겪고 계시는 분들 모두 힘내시길 바라요. 그리고 행복하신 분들 더 행복해지시기 바라요. 당신은 충분히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기적은 찾아오니까요. 크고 거창한 것만이 기적이 아니에요. 매일매일이 기적이에요. 안녕.